엄마라는 이름의 거울. 지난 시간 금오동 마당을 거쳐간 떠들썩한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오늘은 그 작은 생명들이 저에게 남긴 더 깊은 질문.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금오동 산동네. 대문 없는 우리 집 앞 계단.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속이 상한 날이면 저는 슬그머니 집을 나와 계단에 앉아 담벼락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마음이 어지러운 날엔 그림조차 뜻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발밑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나와는 다르게 제 삶에 너무나 충실해 보이는 그 모습에 묘한 심술이 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과자 한 조각을 툭 던져주면 작은 개미는 제 몸보다 큰 덩어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 개미를 따라가다가 개미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 혼났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라 괜한 심술을 개미집을 망가뜨리며 풀기도 했습니다. 혼이 난 나에게도 누군가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영한다는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모르던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약한 생명에게 화풀이를 한 셈입니다. 저로 인해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했을 그 작은 개미들에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출할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약한 무언가를 찾아내 상처를 되물림하곤 하죠. 상대가 아파할 때 비로소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상처가 치료받는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아픔을 당하는 이는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요즘의 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열면 자극적이고 잔혹한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아무런 감정 없이 잔인한 행동들을 만들어내죠. 타인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자랄 땐 동화책을 읽고 감상문을 내는 숙제를 하면서 책 읽기 싫어하던 순간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TV를 켜주고 핸드폰이 생긴 뒤엔 혼자 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들과 대화가 줄어들며 전화보다 카톡을 선호하고 물건을 직접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전화로 주문하면 다음날 택배로 도착하는 세상. 요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살고 있는 걸까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극의 홍수 속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항 속 구피를 가만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피는 새끼를 낳다가도 먹이인 줄 알고 자신이 힘들게 낳은 치어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처음엔 새끼들을 잡아먹는 것이 참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낳는 모습이 보이면 얼른 다른 어항에 옮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태어난 치어들이 있는 곳에 어미를 함께 넣어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잡아먹지 않더군요. 이유를 찾아보니 막 태어난 치어에게서는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먹이로 착각하는 것이죠. 생명력이 강한 치어는 어미를 피해 숨어 살아남고
약한 개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전 부모님들과 달리 지금은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아이의 사회성을 걱정하며 학교의 가르침을 미리 단속하고 아이가 겪어야 할 당연한 시련까지 부모가 대신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성된 아이의 성격을 학교에서 고치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제 아동의 거울은 결국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우리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엄하게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머뭇거리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러다 문득 멈칫하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 날의 저를 발견했습니다. 기억 속에 아버지는 엄하셨습니다.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면 아버지는 곁에서 불호령을 내리셨죠. 너는 이해는 잘하는 것 같더니 시험만 보면 왜 다 틀려서 오냐? 네가 천재인 줄 알았더니 순 바보 멍충이구나 하시며 저를 다그치셨던 그 서늘한 공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고 가장 닮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그 차가운 모습이 어느덧 제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가장 먼저 선물하게 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요. 부모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조급함과 다른 친구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앞으로 전진하게 하며 선행학습이란 이름으로 공부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같은 초등학생끼리도 너는 학원 몇 개 다녀? 아파트는 어디야? 라고 묻는 세상 속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은 건강할까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공부를 요구했다면 지금처럼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하나 다니지 않았지만 현재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자신이 하고 싶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아이에게 딱 하나만 알려주면 됩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아이는 험한 세상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명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기르며 배운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따뜻한 기억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인생 드라마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